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43화 남궁 새가 혼돈 속으로. 은밀한 지하 대전에서 검과 검이 맞부딪히며 강력한 파공음이 사방으로 울려 퍼졌고 이석실 안에 울리는 강렬한 음률, 폐부 깊숙한 곳에 진하게 흔들어대는 강렬한 음률들, 또한 그 속에서 신비롭게 공간을 가르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든 무공을 총각이 못되어 죄다 쏟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유성문이 좌수에 들고 있는 예리한 빛을 내는 검이 남궁태민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귀원 검식 연부 절 영 참. 태민의 신형을 감싸고 있었던 강력한 호신강기가 격하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하나의 빛이 태민의 가슴을 스치며 피가 흩날렸다. 남궁태민은 검을 떨어뜨리며 결국 무릎을 꿇어버렸다. 내 놈의 승리인가? 그의 얼굴엔 쓸쓸한 미소가 맺혔다. 하지만 남궁세가는 절대로 깨끗하지 않아. 언젠가 다시 이 더러운 뿌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를 본 유성문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검을 거두었다. 그가 선택한 길이 옳은 길인지 스스로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더 이상의 피는 흘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석실을 나섰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남궁새가 비록 이곳과의 인연은 잠깐이지만 그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나는 언제나 진실을 지켜낼 것이다. 그렇게 음모의 밤은 깊어갔고 유성문은 다시 길을 나섰다. 다음 날 남궁새가의 대청. 묵직한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남궁새가의 가주 남궁천엽이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이 섞인 검은 머리를 올려 묶고 검은 비단 도포를 걸친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우 그윽했다. 유성문은 예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다. 종전 성문이 천마산맥으로 떠나기 이전 천엽의 모습이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남궁 가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소엽, 어젯밤 소라는 이미 전에 들었소. 태민, 그 아이는 결국 그렇게 되었군요. 남궁천엽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품은 증오가 이토록 깊을 줄이야. 다만 소엽이 세가의 어둠을 걷어내주어 감사하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주님. 남궁새가 내부에 외부 세력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성문은 밀실에서 발견한 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것은 남궁새가 내부에서 일어난 배신의 기록이요. 남궁태민은 단순한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를 부추긴 배우가 새가 내에 있습니다. 남궁천엽는 고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순간 대청 밖에서 위사 중 하나가 급히 들어왔다. 가주님, 회합당의 장로 중 몇 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살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
남궁천엽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이름 동살문은 강호에서도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은 자객 조직으로 바로 중원 3대 살문이었다. 가주님,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가의 내문 고수였던 장무원, 윤세호 두 사람 역시 접선이 끊겼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무공고이었습니다. 무공고? 설마 남궁천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무공고는 남궁세가의 가장 깊은 곳. 밀고였고 선조들이 남긴 무공 비전과 비록 세간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이 예맥의 고서, 혈천비경의 파편까지 보관되어 있던 곳이었다. 그곳이 강호의 패자들에게 노림이 되었다는 것이다. 유성문은 눈빛을 바꾸었다. 이제야 본모습을 드러내는군. 동살문뿐만이 아니다. 이 냄새는 암천이다. 과거 성문이 속해 있던 또 다른 최악의 암살 조직.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자는 역시 그곳에서 살아나온 자뿐이었다. 가주님, 지금부터 제 말이 믿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가에는 동살문만이 아니라 암천도 숨어 있습니다. 암천?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남궁천엽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소협. 그들의 목적은 혈천비경의 전편과 남궁세가 선조가 남긴 고대 동이 예맥의 무공 비전들이요. 이곳은 단순한 무가의 명문이 아니라 동방 고대 무맥의 뿌리가 되는 곳이요. 그래서 수많은 세력이 노리고 있었단 말이냐? 남궁천엽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소협, 나와 함께 무공고로 가주시오. 그곳이 털리면 남궁세가는 끝이요. 아니, 남궁세가 존폐의 문제가 아니라 강호는 큰 혼란과 소요가 날 것이오. 유성문은 검을 꺼내어 허리에 찼다. 함께 가겠습니다. 이곳의 어둠은 제가 걷어내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남궁세가에 밀지 오래된 무공고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무공고 내부, 그 깊은 어둠 속의 한 사내가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눈에는 검은 붕대를 감고 있었고 몸은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찾았다. 혈천비경 파편. 흐흐흐흐. 마편이구나. 그의 뒤편으로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하나는 살기 어린 동살문의 수장, 다른 하나는 암천의 그림자. 그러나 그 순간 세 번째 인물이 석실로 들어왔다. 검은 두건을 벗은 그는 깊은 눈매를 가진 장년의 무인이었다.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바로 강호 3대 살수문 중 마지막 하나, 흑인의 사자.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유성문을 오래 지켜봐온 자였다. 이런 성문의 기억에서 잊힌 오래전 인물. 불사각! 이영! 동살문의 수장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난 불사의 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불사각을 대표하는 이영이다. 이제 암천 최고 전설의 살수와 곧 만나겠지.
그는 어찌된 이유인지 유성문을 기억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유성문도 그가 과거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전장을 누린 이 인물 이영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시각 무공고 외벽에서는 의문의 검객이 수십 명의 경비를 단칼에 베어 쓰러뜨리고 있었다. 그는 바로 혈맹의 교주 적신이었다. 그는 혈천비경 제5편의 행방을 쫓아 여기까지 온 인물로 피를 마신 자라 불리며 고금에 금지된 무공을 탐해왔다. 오, 드디어 혈교의 여러 법왕이 아니라 현재 혈교 교주의 등장이라니. 아무튼 그는 지금 강호에서 철저히 가려졌던 신비의 인물이건만. 이제 암천의 전설까지 나타났으니 무척 재미있는 무대가 되겠군. 그리고 그 뒤 천마산맥 혈천비경의 후편에서 떨어져 나온 또 하나의 파편이 하늘에서 붉은 기운을 뿜어내며 떨어졌다. 그것이 떨어진 곳은 남궁세가의 가장 깊숙한 지하 예맥지소라 불리는 봉인 구역이었다. 남궁천엽과 유성문은 무공고로 진입하며 수많은 복병과 마주쳤고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검기를 느끼게 된다. 유성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운, 마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만드는 검기였다. 그리고 지하 재단 위에 서 있던 자. 암천, 전설의 살수, 드디어 너와 마주하게 되었군. 너는 누구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낮게 읊조렸다. 난 흑인의 소속 불사검 이영이다. 잠시 이곳을 지키는 자지. 유성문은 순간 어딘가 모를 혼란을 느꼈다. 과거 기억의 그림자가 그의 눈앞에서 낯선 얼굴로 다가오는 그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영 역시 전혀 깨닫지 못했다. 눈앞의 청년이 자신이 생사를 함께했던 친군 도위부 천명이었음을. 이제 강호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유성문과 그의 잊혀진 과거가 다시금 서서히 피어오르려 하는 것이다. 은밀한 지하 대전에서 벌어진 격전이 끝난 후 유성문은 남궁태민의 마지막 순결과 함께 무겁게 석실을 떠났다. 그러나 그 싸움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남궁세가는 지금 더 깊은 혼돈의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남궁천엽과 함께 무공고로 향한 유성문은 수십 명의 복병과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동살문과 암천 그리고 흑인의 살수들은 음침한 살기로 무공고 주변을 봉쇄하고 있었고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혈천비경의 마지막 조각과 예맥의 고서였다. 무공고 입구에 도달하자 이미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수문을 지키던 수십 명의 무사들이 베어 쓰러져 있었고 남궁천엽의 눈빛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강소엽, 이대로 두면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유성문이 앞으로 나섰다. 그가 허리춤에서 검을 뽑는 순간 그 날카로운 기운이 어둠을 찢었다. 그와 동시에 복병들이 밀려들었고 피와 검기가 교차하는 격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때였다. 무공고 안쪽 가장 깊은 봉인지인 예맥지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고대 예맥의 후예만이 열 수 있는 봉인진이 무너지며 땅속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마산맥에서 떨어진 혈천비경의 마지막 조각이 붉은 심장처럼 맥동하고 있었다. 허. 혈천비경은 살아있는 생물이던가. 그 조각 앞에 먼저 다가선 자는 혈맹의 교주 적신이었다. 그의 손엔 피가 흐르는 검이 들려 있었고 그의 주변엔 이미 남궁세가의 수문장급 고수들이 쓰러져 있었다. 드디어 완성이다. 이 마지막 조각이 나의 혈무를 완성시켜 줄 것이다. 혈마 소강자님의 오랜 수고니 비로소 나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지.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나 그때 음산한 그림자 하나가 적신의 앞을 찰나 가로막았다. 그것은 흑인의 사자였다. 강호 3대 살수문 중 마지막 세력, 흑인의 실질적 수장이자 음모의 설계자. 적신, 그 조각은 내 것이 아니다. 혈천비경은 강호의 질서를 뒤흔들 비기. 너 같은 자에게 절대로 맡길 순 없지.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고 그 순간 석실 전체가 기묘하게 흔들렸다. 동시에 뒤편에서 나타난 자객 하나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동살문의 현 수장이었으며 그의 손끝에서 수많은 고수가 죽어나간 자였다. 어차피 마지막은 우리 셋 중 하나. 싸우기 전에 우선 협의부터 하지.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존재가 하나 더 있었다. 석실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남자. 그는 불사검 이영이었다. 이영은 단정한 무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유성문이 과거 친군도위부 시절 함께 생사를 오갔던 전우 불사각의 이영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문 역시 그의 얼굴에 익숙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명확한 기억을 떠올릴 수 없었다. 이영은 조용히 나섰다. 혈천비경은 지금 강호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그가 손을 들어 검을 뽑는 순간 적신과 동살문 수장 그리고 흑인의 사자까지 동시에 반응했다. 모두가 한순간에 긴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유성문이 석실로 들어섰다. 이걸로 확실해졌군. 혈천비경의 최종 조각은 이곳에 있었어. 이때 적신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유성문과 이영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다. 묘하게 낯설고도 익숙한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기운이 두 사람 사이를 흐르고 있었다. 이영, 불사각 출신이라 했어. 그래. 나 이영. 현재 불사각의 각주이기도 하지. 난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남궁세가로 들어왔다. 유성문은 대답 대신 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검으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말과 함께 유성문의 검이 번개처럼 내질러졌다. 동시에 이영의 검이 날아들며 둘의 검기가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 순간 석실이 무너질 듯 소리가 장렬했다. 혈천비경의 조각에서 피어나는 기운이 너무 강했던 것이다. 적신은 조각을 향해 돌진했고 동살문의 수장과 흑인의 사자도 동시에 움직였다. 그 속에서
유성문과 이영의 싸움은 끝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검을 받아내며 때로는 숨을 맞추고 때로는 심장을 노렸다. 그들의 무공은 상극이었고 동시에 기이하게도 서로의 궤적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 속에서 유성문은 번뜩이는 환영을 보았다. 어린 시절 피범벅이 된 상태로 함께 탈출하던 한 남자의 모습. 설마 저자가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나 동시에 이영도 정신의 한 귀퉁이에서 낯선 기억이 밀려왔다. 어린 시절 죽어가던 동생의 손을 잡고 칼을 휘두르던 소년. 1000명. 1000명이 살아 있었다고. 그러나 그 순간 피가 튀었다. 두 사람 모두를 노린 암살자가 뒤에서 칼을 찔러왔고 유성문은 이영을 밀쳐내며 검으로 칼끝을 막아냈다. 적신의 부하였다. 그제야 두 사람은 동시에 진실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대는 설마 너 불사가. 그러나 묻고 따질 시간은 없었다.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건 혈천비경을 둘러싼 최종 전장뿐이었다. 그리고 그 전장은 곧 남궁세가의 몰락 혹은 재탄생을 의미하고 있었다. 붉은 기운이 봉인을 완전히 깨트리는 순간 진정한 혼돈이 시작되어 가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다. 진정한 혼돈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붉은 기운이 예맥지소의 봉인을 찢고 완전히 퍼져나가자 남궁세가 전역에 진동이 울려 퍼졌다. 땅이 울리고 기류는 뒤엉켰으며 하늘조차 검붉게 물들어가는 듯했다. 유성문은 순간의 틈을 타 적신의 부하를 쓰러뜨리고 이영에게 말했다. 정신 차리시오. 지금은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영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난 일시적인 협력이라 생각하겠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흑인의 사자가 봉인의 중심을 향해 뛰어들었고 그 뒤를 따라 동살문의 수장과 적신 또한 움직였다. 이들을 멈춰야 합니다. 유성문은 검을 움켜쥐며 호련한 신법을 전개하며 지하 재단으로 돌진했다. 봉인의 중심부에 있는 마지막 혈천비경 조각은 맥동하며 모든 무공 수련자의 내력을 격하게 동요시켰고 심지어 재단의 벽에 새겨진 예맹 문자들조차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한순간이었다. 붉은 기운이 치솟고 공간이 뒤틀렸다. 석실 전체가 거대한 환영으로 뒤덮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환영 속에서 헉! 이건 환청검모? 불사검 이영이 이를 악물었다. 그것은 고대 예맹 무공중 봉인의 해제와 동시에 발동되는 방어기제, 일종의 영체 차원 무공으로 진입자들의 심원을 시험하고 파괴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허허, 격한 환영과 환청. 이런 세상 누구도 전개할 수 없는 절정의 섭심수를 만났단 말인가? 아님, 고대의 절진을 만났단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